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가 출시된 데 이어서 이더리움 ETF도 현지에서 거래가 승인됐습니다. 앞서 잠정 승인이 떨어지고 최종 승인은 올해 말에나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보다 발표 시점이 앞당겨진 건데요. 이 비트코인 ETF가 가상화폐 전반의 가격 급등을 이끈 만큼 이더리움 ETF 출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더리움도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 가는 가상화폐 시총 2위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더리움도 제도권 금융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블랙록 등 자산 운용사가 신청한 이제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경 밝혔습니다. 네네. 이더리움 현물 ETF가 SEC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 가상화폐 중에서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상장된 지 6개월 만이죠. 앞서 SEC는 지난 5월 23일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한 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 요청서를 이제 승인했었고요. 예. 이번에 ETF 거래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SEC는 ETF 출시를 신청한 8개 자산 운용사 중에서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이제 23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고요. 네. 로이터는 블랙록과 바네크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그 6개의 ETF 상품이 뉴욕 증권 거래소를 비롯한 이제 3개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더리움 ETF 네. 승인이 이제 기존 시장 예상보다 더 빨리 결정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좀 요원해 보였는데요. 연말에나 승인이 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심사 요청서를 이제 승인하기 며칠 전에 SEC가 이제 오랜 침묵 끝에 이더리움을 ETF를 신청한 자산 운용사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급물살을 탄 것이죠. 네. 이번 결정이 당연히 이더리움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면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는 이더리움의 어떤 실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서 비트코인의 경우는 올해 1월 이제 현물 ETF 승인 이후에 2달여 만에 약 60% 상승한 73,000달러대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지난 19일까지 170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이 리서치 업체인 이제 스테노 리서치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첫 해 한 150억에서 200억 달러의 자금이 이제 순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이제 비트코인 ETF가 6개월 동안 이제 끌어들인 자금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현물 ETF 출시로 이더리움 가격이 최대 한 개당 6,500달러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 ETF에 더 빠르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관측인데,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이더리움 가격이 생각만큼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고요. 네, 일단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더리움이 현재는 비트코인과 같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코인이 아니고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올해 4월 홍콩이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긴 했지만 급격한 자금 유입이라던가 가격 상승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월 ETF 승인 이후에 이제 달성했던 73,000달러대 역대 최고가를 회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네. 이더리움 ETF 승인 소식에도 가상화폐 가격은 현재 큰 변동 없이 거래 중이고 좀 소폭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예. 연합 인포맥스 크립토 종합 화면을 보면은 이더리움 한 개 가격은 전날보다 내린 3,4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66,000달러대로 전날보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직후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 약 10일 동안 20% 가까이 하락하기도 해서 향후 가격 변동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시장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SM 시세조종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결국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고요. 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이 시세 조정 의혹의 정점으로 이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이 오늘 밤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서울 남부지법은 이제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 이제 실질 심사를 연 뒤에 이날 새벽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이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반부를 했습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이제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예.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일부터 17일, 27일부터 28일 등 총 4일에 걸쳐서 사모펀드 운영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 원을 동원해서 553차례에 걸쳐서 네.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이 김범수 위원장이 계속 몰랐다라고 네. 주장하고는 있는데 뭐 그래도 아무래도 이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이니까 시세 조정 계획을 좀 미리 알고 승인까지 해줬다라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 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2월 28일 하루에 어떤 시세 조정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 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작년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이후에 검찰은 이제 성남에 있는 카카오그룹 일부 이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에 8개월 만인 지난 이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네, 결국엔 이제 구속된 것이고요. 예.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 기소된 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 원아시아 파트너스 대표 등은 이제 보석으로 석방돼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MC그룹 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종심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창업주가 구속된 만큼 이 카카오 경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맞습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으로 중대 갈림길에 섰는데요. 네. 이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와 성장 동력 부족 등으로 창사 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예. 카카오의 쇄신 작업이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고요. 카카오가 작년 말에 설치한 준법 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 기구인 이제 준법과 신뢰위원회와 이제 작년 2월 그룹 컨트롤 타워인 CA 협의체 개편 등을 통해 진행 중인 쇄신에 제동이 걸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공룡 IT 기업 카카오는 그동안 골목시장 침해 논란을 일으킨 문어발식 확장과 이제 도덕적 해이 등으로 논란을 빚었었는데 네. 특히 이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후에 스톡 옵션을 매각해서 거액의 차익을 챙긴 이른바 먹튀 논란, 네. SM엔터 인수 과정의 시세 조정 의혹,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예. 위기의식이 커진 김 위원장은 작년 10월에 비상 경영을 선언했고요. 11월에 카카오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 쇄신위를 출범시킨 뒤에 조직 정비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작년 5월 147개였던 계열사는 124개로 줄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이런 쇄신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카카오 창업자 구속 소식 때문에 카카오 주가도 5%나 넘게 빠졌네요. 네. 근데 이번 카카오 사법 리스크를 금융권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카카오는 SM엔터 인수와 관련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일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영진이 처벌받을 경우에 직원과 회사에 이제 함께 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네. 카카오 법인의 벌금형이 내려지면 특례법에 따라서 카카오뱅크 일대 주주 지위를 이제 내려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이제 사회적 신용 조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법 처벌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카카오의 유죄가 확정이 될 경우에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27.17% 가운데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또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인터넷 은행권도 어떻게 흘러갈지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 맞습니다. 이 카카오 관련 사법 리스크가 오늘 다룬 것 말고도 좀 수두룩하게 있죠. 이 검찰은 김성수 전 카카오 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2020년에 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예. 바람픽처스의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 증자했다는 의혹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 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이 가맹택시인 카카오티 블루에 이 콜을 몰아줬다는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네. 김 위원장과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자 임원들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워서 빠르게 커졌지만 성장이 한계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는 상황에서 이 대주주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부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